옵셈이랑 나눗셈도 나오고 하니까 조금 다른 애들보다 짙어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어머님께서 원하시는 이 기대치가 너무 높다 보니까 이게 걱정으로 이어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즐거운 이야기를 통해 수학의 재미를 찾아보는 수다학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와 얼마나 많이 대화를 나누고 계신가요?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모와 자녀 간 하루 평균 대화 시간이 불과 13분이라고 합니다. 정말 좀 씁쓸하고 또 슬픈 이야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하긴 따지고 보면 시간이 부족한 탓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어머니 아버님은 사실 맞벌이로 요새 바쁜 가정이 많고요. 뭐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할 일 많고 또 학원 다니고 공부하느냐 이렇게 사실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은 게 사실 현실입니다. 근데 하지만 대화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이들 뭐 행복감, 자아 존중감이 부모와의 대화에 어떤 큰 영향을 준다라는 것은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무슨 고민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자녀와 눈을 맞추고 꼭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시간을 내려면 뭐 저녁 시간이라든지 뭐 혹은 또 자기 전에 이렇게 잠깐이라도 차 한 잔 마시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 생각을 해보니까 학창 시절에는 바빠서 부모님과 대화할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오히려 요즘 들어서 대화할 시간이 많습니다. 네. 부모님과의 대화 시간을 늘리려고 일부러 프로그램도 수다학만 하고 있거든요. 효심 때문에. 아시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뭐 저도 그래요.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아이 사랑이 보통이 아니죠. 그러니까요. 예. 근데 여기까지만 얘기를 듣고 많은 어머님들이 대화가 이렇게 중요하니까 오늘부터 대화를 좀 열심히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괜히 아이 방문해 가서 이렇게 노크도 하시고 기웃거리고 얘 너 나랑 좀 대화 좀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이가 갑작스럽게 엄마가 왜 이러시지 하고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좀 잘 접근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의 경우에는 이런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관심사가 생기는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요즘 친구들이랑 어떻게 지내는지도 자연스럽게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는 뭐 취미 생활에 대해서 액체괴물 갖고 슬라임, 놀고 네.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같이 대화를 나누다 보면 아이가 어느 분야를 좋아하는지도 알게 되셔서 적성에 맞는 활동을 조금 더 지원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중고등학생은 어머님이 대화를 많이 하시는 것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혹여나 뭐 성적에 관한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요. 스트레스 받지 않게 뭐 먹고 싶은 건 없는지 그런 필요한 건 없는지 이렇게 지원해주는 난 너를 응원하고 있어를 느낄 수 있는 대화로 이렇게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꾸준한 대화는 아이들의 사고력을 증진시킨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또 그 내용을 정리해서 말하는 과정을 통해서 문제 해결력이 높아질 수 있거든요. 이때 유의해야 하는 것. 어머니의 공감 능력입니다. 네. 네, 아이의 감정을 무시하고 대화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아이가 좀 힘들어하는 것은 없는지 그런 부분 파악해서 고민을 함께 나누시고 또 아이가 좀 조금이라도 좋은 방향으로 진전이 있으면 폭풍 칭찬해 주시고 네, 이런 부분들이 함께 있으면 대화와 공감으로 우리 아이는 내가 엄마한테 관심받고 있다, 네. 사랑받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정서가 안정되니까 학습 그 효과도 아주 좋아질 수 있겠죠. 그래요. 참 대화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또 어머님들은 또 착각하시기가 쉽거든요. 내가 막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대화라고 생각하시는데 아이 입장에서는 또 다른 잔소리의 시간이 이제 시작이 됐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적당히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대화를 좀 이어가시면서 그 시간이 우리 아이에게 하루 중에 좀 휴식 시간 같은 그런 시간이 되고 행복한 시간이 되도록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수학 고민을 해결해 볼 텐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초등학교 3학년 남학생과 또 어머님의 사연입니다. 평소에 어떤 수학 고민을 갖고 계셨는지 지금부터 어머님의 고민부터 함께 들어볼게요. 1, 2학년 때까지는, 저학년 때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학교 공부를 따라가는데 이제 3학년이 되니까 자릿수도 늘어나고 또 이제 옵셈이랑 나눗셈도 나오고 하니까 조금 다른 애들보다 짙어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연산이 늦어져 버리면 그 타임 안에 못 풀어가지고 또 시험지를 내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지금부터 잡아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제일 큰 고민이에요.
네, 연산 실력이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좀 뒤처지는 것 같아서 걱정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수학을 잘하는 것에 그 척도가 되는 게 연산이기도 하긴 하죠. 근데 초등학교 3학년인데 연산이 느려요. 그러면 어머님이 좀 발등에 불 떨어진 것 같은 기분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아이 그 연산 실력이 다른 아이들보다 좀 부족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솔직히 초등학교 저학년 부모님들은 아, 내가 지금 수학을 잘 묻지도 않아? 그렇죠. 이런 이제 조바심이 조급해지죠.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초등학생 때는 연산을 빠르게 얼마나 많이 이렇게 푸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정확하게 푸느냐, 네. 또 기초는 얼마나 탄탄하냐 이런 부분들을 점검해 주는 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지금 세연이 같은 경우는 어떤 영역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나타나서 그런 건지 아니면 네. 뭐 다른 아이보다 좀 뒤처진다라는 생각이신 건지 아니면 정말로 혹시 어머니께서 세연이의 실력과 관계없이 너무 조바심을 내고 있는 건 아닌지 이 부분은 조금 점검하면서 네. 앞으로 영상 보면서 판단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뭐 사실 그 연산 뒤처지는 거는 사실 네. 고민도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요? 그럼요. 저도 초등학교 때는 다른 아이들보다 그 연산 속도가 굉장히 늦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10원짜리까지도 정확하게 계산할 만큼 네, 굉장히 네. 디테일하게 잘하고 있어요. 네. 철두철미합니다. 철두철미해요. 왜 말을 더 좋아요. 걔 더 늦게 되네. 근데 엄마가요, 내 아이를 객관적인 잣대로 딱 봐서 판단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아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잘 못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지 않나요?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따지고 보면 오늘 세연이네도 어머님의 걱정이 진짜 그냥 걱정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 어떻게 보세요? 사실 어머님들 기대치가 높은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걱정을 하는 분들도 꽤 많은데 특히 연산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가 왜 이렇게 늦나요? 다른 아이들은 몇 자리까지도 하던데 막 이렇게 학원을 다녀야 되나요? 막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하시는데 네. 이런 조바심이 오히려 아이들의 교육에 저는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좀 그렇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조바심 너무 내실 필요 없고요. 한 자리 덧셈이라든지 1에서 100까지 세는 게 지금 우리에겐 너무너무 쉬운 일이지만 이 초등학생 1학년에게는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특히 뭐 자리 올림 한다든지 이런 것들 처음부터 이거 왜 못하지 막 답답해 하실 수 있겠지만 저학년은 이런 기다려 주시는 어떤 여유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또 세연이 같은 경우도 뭐 사실 정말 연산이 뒤처지는지 아니면 충분히 잘하는지 사실 잘 어머니께서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대치가 너무 높은 건 아닌지 좀 잘 살펴보시고 네.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히려 뒤처지는 모습을 보이더라도요, 작은 성공을 좀 칭찬을 해주시면서 개념부터 차분히 이제 이해시켜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머님의 기대치를 너무 높여서 아이를 닥달하게 되면 아이가 오히려 그래요. 연산을 비롯해서 모든 수학적인 이 활동, 흥미 자체를 잃어서 이렇게 주눅들고 수학을 싫어하게 될 수도 있어요. 네. 아이의 자신감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떨어지겠죠. 없죠. 네, 이런 일이 반복되거나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머님께서는 엄마도 그때는 그랬어. 근데 그에 비해 세연이 정말 잘하는구나. 이렇게 오히려 자신감을 좀 갖도록 해주시면은 아이가 잠재력 그리고 가능성을 더 많이 이렇게 발현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우리도 좀 마음 편하게 우리의 올챙이 쪽을 좀 생각하면서 아이한테 얼마든지 너한테는 시간이 있고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들의 지적대로 정말로 우리 세연이가 연산이 진짜 느린 건지 아니면 어머님의 기대치가 너무 높은 건 아닌지 저희가 지금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요. 세연이네 평소 생활하는 모습 함께 지켜볼게요. 유성아, 같이 조립하고 놀자. 아, 지금 동생이고요. 오늘의 주인공은 형이에요. 이렇게 이제 동생하고 이렇게 사이좋게 노는 모습 보니까 좋네요. 그렇죠. 예전에 이제 형제들 있는 집안의 전형적인 모습. 네. 뭔가 이렇게 만들기 하는 거 좋아하는 것 같고요. 네. 또 동생이랑 같이 하는 모습을 보니까 더 보기가 너무 좋은데요. 평소 로봇 과학자를 꿈꾸는 세연이 동생에게도 잘 가르쳐주는 것 같죠? 오, 잘했어. 세연이는 왜 로봇 과학자가 되고 싶은 걸까요? 왜냐하면 로봇에 대한 그 직업들이 나중에는 생길 거고 그리고 제가 상상해서 새로운 로봇을 만들고 싶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미 외모는 과학자예요. 너무 그렇지 않아요? 느낌이. 네, 너무 안경도 예쁩니다. 쓰고. 완전 네. 박사님이신데.
로봇 과학자가 꿈이라는 것 자체가 아주 강력한 학습 동기가 될 수 네.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일단은 저렇게 로봇 만들고 하는 활동 자체가 이렇게 만들기잖아요. 네. 손으로 뭔가 이렇게 조물조물 하는 것으로 뭐 소근육 발달도 시킬 수 있고 그쵸. 집중력도 굉장히 향상을 시킬 수가 있어서 수학적인 잠재력을 키우는 데에는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저희가 항상 강조하는 게 저런 활동을 좀 많이 네. 시켜보시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코딩 교육 많이 하잖아요. 네. 강조하고 사실 이런 로봇의 어떤 움직임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코딩을 해야 되고 그 코딩을 하는 과정 자체가 논리적인 사고력이 많이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교육을 시켜주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사실 어렸을 때는 그 로봇 과학자가 꿈이었어요. 근데 그 수학이 많이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꿈을 로봇 이용자로 바꿨어요. 네네. 바꿨죠, 꿈을 바꿨죠. 그런데 한창 촬영 중인 제작진의 눈에 들어온 건 세연이 옆에 덩그러니 놓인 스마트폰. 눈길 한번 주지 않는 모습인데요. 세연아, 네? 스마트폰은 잘 안 갖고 놀아? 네. 왜? 스마트폰 살 때 엄마랑 스마트폰 많이 가지고 놀지 않는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와. 아유, 기특해라. 아니 초등학교 3학년인데 세상에. 사실 그 엄마 안 갖고 놀 거야 그냥 공부할 때만 쓸 거야 하고 사실은 막 게임하고 다 하는데 지금은 아, 근데 세연이는 진심인 거예요. 와. 지금 네. 바로 옆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스마트폰은 거의 저리 가라잖아요. 저 너무 보지도 않고. 감동해가지고 마음이 막 이렇게 몽글몽글해지고 있어요. 아, 흔들렸어요? 네, 네. 저런 학생이 진짜 없거든요. 그렇죠. 엄청난 자제력을 갖고 있는 것이고 이러면 이제 앞으로 자기주도적으로 공부에 나갈 때에도 스스로 절제하는 있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훌륭한 학생이 될 가능성이 마구마구 보입니다. 보통 몰래 하기도 하잖아요. 내가 그렇게 예. 약속 지킨다고 해놓고 이런 걸 보면은 약속도 잘 지키고 이런 학생들 학습 계획표를 짜주면은 굉장히 잘 지켜나갈 학생으로 네. 아주 기대가 됩니다. 유성아, 다 됐다. 이제 유성이 조종해봐. 조종해보래요, 또. 와. 아주 그 동생들하고 티격태격하고 내가 먼저 할까 뭐 이럴 네. 수도 있는데 인내심도 있고. 네. 세연이는- 배려심도 있고 네. 세연이를 보니까 수학보다도 사람이 좋다 이런 프로에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뒤로 와봐. 먼저 가지고 놀고 싶을 법도 한데 동생에게 양보도 하고 조작법까지 차분하게 제대로 알려주는 걸 보니 역시 형은 형이죠. 유성아, 형아는 다른 거 하고 있을 테니까 유성이 조종하고 있어. 응. 어디 가요, 또? 그러니까 동생 놀거리 하나 딱 주고 저러고 가서 이제 또 공부한다, 막 이런 거 아니에요? 맞아, 맞아. 저는 정말 뭔가 만들고 있어요. 로봇을 뒤로 하고 세연이의 관심을 사로잡은 건 바로 문화재 모형 조립하기. 순서대로 조립해야 완성되기 때문에 굉장한 집중력을 발휘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와. 상당히 와. 작품들이 많이 있는데 그 역사 공부도 관심이 있나 봐요. 네. 만들기를 좋아하는 세연이의 방 서랍장에는 직접 조립한 로봇과 문화재 모형이 한가득. 종류도 정말 다양한데요. 제가 볼 땐 세연이의 일상이 그냥 수학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렇게 만들기를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 집중하다 보면 상상력이 커지는데 네. 상상력이 커진다는 건 앞으로 수학을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니까 연산도 잘할 것 같은데 어머니께서 어떤 게 고민이신지 좀 궁금하네요. 그러게요. 만들기 외에도 피아노, 미술 등 예체능도 좋아하고 소질도 있어 보이는 다재다능한 세연인데요. 아니 저렇게 똑똑하면 그냥 한 길만 파요. 아, 우리 같은 친구들도 먹고 살 게 있어야지. 여러 사람 피곤하게. 예체능까지 잘해버리면은 뭐 하나 내세울 게 없어요. 세연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로 경험을 해보면서 자신이 어느 쪽에 강점이 있는지 또는 다양하게 강점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여러 경험을 해보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취미생활로 즐길 수 있는 활동을 하다 보면은 스트레스도 해소가 될 수 그렇죠. 있으니까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세연이의 하루는 어떨까요? 주중에는 학교를 마치고 피아노 학원을 다녀온 후 매일 하나씩 번갈아 가면서 놀이학습, 수학, 미술, 역사 수업을 듣고 특히 수학은 일주일에 3번 1시간씩 공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곤 집에서 숙제 후에 자유시간을 보내고 주말에는 공부보단 휴식에 집중하고 있다네요. 네, 어머니께서 나름 좀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주중에는 학습과 관련해서 좀 집중하시고 주말에는 또 이렇게 휴식을 또 주시니까 네. 시간 조율을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계획 자체에는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네. 그렇죠? 예, 그런데 배우고 와서 소규모 그룹과에 하고 와서는 좀 수학을 공부할 수 있는 계획표를 좀 짜주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한창 세연이의 촬영을 하고 있는 와중에 어머니께서 조심스레 내민 것이 있었는데요. 세연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한 수학 테스트에서 받은 결과입니다. 경남 지역 전체 1등! 게다가 전국에서 상위 1.1%에 드는 실력. 뭐 시력 검사한 거 아니에요? 1.1 이거 아니에요? 실력이 저렇게 된다는 거예요? 수학 실력이?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결과만 봐도 어머님이 연산에서 뭔가 뒤처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과는 굉장히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아무래도 어머님이 연산에 걱정하신 마음은 이런 면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1학년 때라고 했으니까 네. 실력이 굉장히 뛰어난 학생이었잖아요. 상위 전국에서 1.1%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그때에 비해서 조금은 이제 성적이 내려갔다 또는 실력이 내려갔다라고 어머님이 판단하시다 보면은 결과 유지를 못하니까 좀 초조함? 이런 거 내가 봤을 느끼신 때 거 아닌가. 어머니 저 정도 잘하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어머님이 그 높이뛰기 선수 이신바에바처럼 자꾸 기대치를 자꾸 올려서 그런 거예요. 좀 낮추면 괜찮은데 네. 자꾸 올려서 힘들어지는 거 서로 힘든 겁니다. 맞아요. 어머님께서 원하시는 이 기대치가 너무 높다 보니까 이게 걱정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연산이나 뭐 다른 기반들까지도 충분히 잘 다져져 있을 거예요, 분명히. 세연이의 생활 모습을 봤을 때도 저 지금 계속 감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아주 모범적이고 또 로봇이나 모형 만들기 하는 거 좋아하는 거 보면 수학을 못할 수가 없는 환경이니까 어머님께서 조금 걱정을 덜 하시면 네. 아이가 충분히 잘할 수 있어요. 네. 응원을 많이 해주시는 게 훨씬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네요. 근데 사실 그 자녀가 어떤 성적표를 받았는데 너무너무 잘했어요. 네. 그럼 부모님 또 나름대로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키워줄까, 어떻게 받쳐줄까, 유지시켜줄까. 네, 그래서 맞아요. 받쳐줄 거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데, 근데 세연이 활동을 하는 걸 보면 사실 수학 관련 활동 너무너무 잘하고 있고 수학적 사고력 잘 쌓아가고 있는 것 네. 같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아직 연산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안 해봤지만 연산 실력이 걱정이 된다면 사실 동생과 함께 연산 실력을 높일 수 있는 어떤 보드게임 같은 것도 제공해줘도 재학년을 잘 충분히 따라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신경 써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또 딱 봐도 이게 바른 생활을 하는 아유, 우리 그러니까요. 세연이니까 학습계획표나 시간계획표를 잘 짜주고 엄마가 잘 지키도록 유지시켜주면 좋겠거든요. 네. 그러니까 세식 선생님이 그 상위 1.1%라고 그랬잖아요. 네. 본인 어렸을 때 생각하면서 이렇게 좋은 아닙니다. 아니 근데 어디에 내놔도 정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자제력도 있고 동생한테도 너무 자상한 그런 형이고요. 뭐 어머님 걱정이 없으실 것 같은데 우리 세연이의 또 다른 면들이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결과 알려주세요. 네, 사실 공간 지능이나 수학 지능이 높기 때문에 수학을 못할 학생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자기조절 능력이나 학습 습관 능력, 학습 기술 능력을 보시면 네.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어렵습니다. 그렇네요. 먼저 자세히 좀 살펴보자면 정서나 자율이나 학습 동기가 전반적으로 무난한 상태거든요. 사실 이 부분이 조금 더 높아진다면 지금 어머니께서 생각하시는 그 고민이 훨씬 더 빨리 그렇겠죠. 해결이 될 수도 예.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학습 습관으로 가서도 역시 시간 관리나 지금 독서 능력이 비교적 평균에서 네.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정서나 학습 동기를 높여주면서 시간 관리와 독서 능력은 좀 끌어올려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학습 기술로 넘어가서도 수업 집중력은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 비해서 다른 부분들이 다소 좀 평균 언저리에 있어요. 이 부분은 사실 영상으로 보여진 세연이의 모습에는 그러게요. 미치지 못합니다. 아마 어려서이기도 하고 앞서 보여드린 자기조절 영역에서 영향을 좀 받고 있다고도 보여져요. 네. 뭐 현재 과학자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지만 그 꿈과 더불어 저학년인 경우에는 주변에서 주는 긍정적인 피드백에 의해 학습 동기를 더 강하게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조금 더 아이에게 진짜 그 긍정적인 피드백 이런 부분들을 주셔야 될 것 같고 훨씬 더 자율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굉장히 여러 회 동안 이 검사 결과와 아이들을 이제 같이 봐왔기 때문에 사실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아, 대충 결과가 어떤 식으로 펼쳐지겠구나라는 게 예상이 되는데 굉장히 우리 예상과는 지금 다른 결과여서 저도 좀 의아한데요. 일단 뭐 검사 결과만으로는 수학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과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더 집중적으로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머님의 걱정의 원인은 어디에서 나온 건지 함께 또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꽤 흘렀는데도 여전히 조립 모양에 푹 빠진 세연이. 세연아, 이제 숙제하고 좀 해야지. 네. 빨리 해라. 네. 하고 나와. 아니, 엄마가 얘기할 때도 쳐다도 안 보다가 네. 엄마가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딱 돌아서 확인을 하네요. 그러니까요. 앞에 봤던 영상과는 뭔가 다른 느낌이에요. 그러게요. 네. 엄마가 나간 뒤에도 한참을 놀다가 드디어 결심이 섰는지 공부를 시작하려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행동은 느릿느릿. 근데 뭔가 수학 공부를 시작하는 데는 굉장히 좀 뜸을 많이 네. 들이고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느낌이 들긴 하네요. 학습 환경도 잘 조성돼 있고 책상도 네. 깨끗하고 공부하기에는 아주 좋은 환경 같은데. 그래도 집중은 잘 하는가 싶던 그때. 역시나. 트럭이 막 하늘을 날라요. 괜히 모형들도 다시 만져보고 천장도 한번 쳐다보고 좀처럼 수학 공부에 집중을 하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세연이에게 수학은 어떤 과목인 걸까요? 재미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데 그거는 과목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컨디션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정확한 대답 아니에요? 아니 사실 지금 저 대답이 잘 들어보시면은 싫다고 말은 못하는. 그래요. 네, 워낙 바른 생활을 하는 아이다 보니까 수학이 싫어요라고는 차마 말을 못해서 좋을 때도 있고 싫을 때도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수학이 네. 싫다라고 얘기하는 건 무슨 대역죄일이 되는 듯한 그렇죠. 그런 죄책감을 갖고 있어요. 네, 애들한테 너 엄마 좋아 싫어 이렇게 얘기하면 뭐 좋을 때도 있고 싫을 때도 있고 이거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참 대답하기 곤란하네 뭐 이거죠. 그래서 좀 마음이 아픈 게 이게 수학에 대한 흥미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은 좀 분명해 보이거든요. 그러네요. 이 부분을 어떻게 이끌어줘야 될지를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부를 하다 말고 무언가 결심한 듯 일어서는 세연이. 근데 갑자기 벌떡 일어났어요 지금. 뭘 하러 가는 걸까요? 거의 뭐 한 문제도 안 푼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곧바로 주방으로 향하는데요. 왜 또 나왔어? 물 마시러 빨리 먹고 들어갈게. 자꾸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집중 좀 하자. 공부할 때는 집중 딱 하고 나오자. 네. 그래도 어머님이 단호하신 편이에요. 이제 빨리 가라고 딱 등을 떠미셨어요. 나갈까? 나가자. 어머. 동생이 뭐 하는지 괜히. 뭐해? 김세야 또 나왔네. 언제 숙제할 건데? 지금 들어갈게. 집중 좀 하자. 숙제를 하러 들어가라고 하면 잠깐 한 몇 문제 풀다가 나와서 또 물 먹으러 엄마 물 먹으러 나왔어 하고 또 조금 이따 또 나와서 동생이 또 동영상 다른 그 패드를 보고 있으면 거기에 또 자기가 관심 있는 게 보이면 그거 보고 한참 보고 있다가 또 엄마 저가 또 보게 되면 또 혼이 나고 또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좀 집중을 좀 못해요. 어머님의 웃음에 여러 가지 감정이 묻어 있네요. 세연이가 결국 다시 방으로 들어오는데요. 아이고. 저 포즈 얼마 전에 그 주식 투자했다가 망한 형의 그 모습 그대로 이거 나왔어요 지금. 아유 머리에 금각 있어요. 네. 집안 곳곳에 관심을 보이다가 드디어 문제를 풀기 시작하지만 잘 풀리지 않는지 머리를 감싸지며 고민해 봅니다.
근데 뭐 하여튼 흥미롭게 수학 공부를 하는 건 아닌 건 확실한 것 같은데 혹시 네. 문제집 수준이 좀 높거나 그러진 않을까 그것도 좀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세연이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니 수학이 재미있긴 한 걸까요? 좋은 것도 아니고 싫은 것도 아니고 너무 재밌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빙빙 돌려서 얘기하는데 싫어하는 것 같은데 너 보니까. 근데 오늘은 저희가 좀 약간 반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는 막 이런 모습, 집중하는 모습을 볼 줄 알았는데 수학 공부할 때는 집중을 잘 못하고 잘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집중을 안 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네. 어머님의 어떤 그 고민이 연산에 관한 것이었는데 지금으로서는 수학 공부에 대한 흥미도 네.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해봐서 그래요.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이 수학 공부를 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는 것이 훨씬 더 급할 것 같습니다. 뒤늦게 집중이 된 건지 이젠 자리에 앉아서 차분히 문제를 풀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제작진의 눈에 띈 것이 있었으니 바로 세연이의 글씨체. 무슨 숫자야? 세연아. 네. 저거 숫자가 무슨 숫자야? 이거요? 응. 25요. 125 아니야? 아, 125요. 이렇게 나중에 시험 칠 때 숫자 잘못 써가지고 틀렸다 그러면 어떡해? 잘 모르겠어요. 얘가 왼손잡이다 보니까 그래도 유치원 때는 또박또박 쓰더니 가면 갈수록 글씨가 자꾸 위로 올라가요. 위로 올라가게 되고 글씨체가 너무 안 이뻐요. 그러다 보니까 수학을 문제를 풀면 풀이 과정이라든지 이런 서술형 문제가 나오면 너무 지저분하고 그리고 연산 같은 경우에도 숫자를 적다 보면 6을 적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6 끝에를 0처럼 보이게끔 하다 보니까 그 글씨가 이제 답을 0으로 답이 6인데 0으로 적는 경우도 있고 그런 실수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맞아요. 근데 이게 왼손잡이 아이들의 글씨가 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오른손잡이 부모님들이 보기에는 너무 만족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적을 또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조금 더 바르게 쓸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근데 제가 지도한다면 사실은 수학에서보다는 글쓰기나 일기쓰기 할 때 지도를 할 것 그렇죠. 같아요. 왜냐하면 맞아요. 그 수학으로 집중을 하다 보면 이 내용보다 겉의 모습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때 좀 지도를 해주시는 게 좀 좋고요. 또 너무 과하게 하면은 또 역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네. 적절함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 왼손잡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공통적인 고민이에요. 환경적으로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는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속도가 필요한 거예요. 빨리빨리 풀려고 하다 보니까 글씨체가 점점 망가지는 왼손잡이 학생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아이고, 저거 봐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뭐라고 하실만 하죠. 풀었던 문제집을 살펴보니 숫자나 글씨를 한 번에 알아보기 힘들어 보이긴 하죠. 시작은 어려웠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집중하는 시간도 길어진 세연이 공부방에서 숙제로 내준 문제집 3장을 30분 만에 다 풀어냈습니다. 수준은 어떤 것 같으세요, 선생님들? 예, 저 문제집은 사실 저 상위권과 중위권 정도, 그리고 중위권에 좀 더 초점이 맞춰 있고요. 지금 문제를 풀고 있는 걸 보니까 연산 실력에 그렇게 뭐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중력에 좀 약간 좀 도와줘야 될 부분이 있는 거고 기본적인 문제들 잘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한다면 능숙하게 하는 데는 연습이 필요한 것이지 기초적인 개념은 잘 하고 있습니다. 네. 연산 실력은 오히려 좋아 보여요. 괜찮아 보이고요. 오히려 저는 걱정되는 게 반복 학습에 의해서 아이가 좀 지루해하고 있는 건 아닐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수학에 대한 흥미를 좀 잃고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은 아이가 수학적인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또는 아이의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그런 내용의 문제를 좀 제공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엄마 다 했어요. 나가서 기다리고 있어. 아, 어머니 혼자 근데 저는 채점하세요? 여기서 진짜 특이한 게 어머님이 답안지를 안 보시고 어머님이 이렇게 푸시는 걸 보고 저는 되게 적극적인 어머니신 거죠. 봤어요. 세연아,
다시 고치세요. 올림 해준 거 더해주지도 안 하고 집중 안 했지. 다시 계산해라. 다시 해. 2번 틀리면 혼난다. 집중을 딱 해라. 집중을. 공부에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시는 편인데 그 피드백이 없는 게 조금 신기합니다. 사실 세연이가 유치원 때는 교구를 통해서 숫자를 익혔고 초등학교 입학 후 2학년 때까지도 집에서 엄마와 함께 공부를 했었는데요. 원래 수학을 저랑 같이 2학년 때까지는 같이 이제 하다가 같이 또 엄마가 하다 보니까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애도 나죠.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아는 지인 소개로 공부방에 보내게 계기가 되었어요. 공부방에 보낸 후로 엄마는 집에서 별다른 피드백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머니가 좀 방송 인터뷰할 때 되게 잘 웃으시는데 네. 채점을 할 때 답만 채점하시는 것보다는 그 과정을 좀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좀 놓치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그런 걸 통해서 아, 이 부분을 좀 모르고 있구나, 실수하고 있구나 그런 것을 좀 조정해 주시면 좋죠. 세연이의 학교 성적표를 보니 엄마의 걱정과는 달리 대부분 잘함이 가득합니다. 연산 실력이 다른 아이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다는 엄마의 고민. 하지만 오히려 연산 실력보다 수학에 대한 흥미가 부족해 보이고 집중 또한 힘들어 보이는 세연인데요. 엄마와 세연이 모두에게 수다학의 솔루션이 필요해 보이죠? 수다, 도와주세요! 네, 세연이의 생활하는 모습 또 수학 공부하는 모습을 두루두루 지켜봤는데요. 전국에서 상위 1.1%다 뭐 이런 거를 이제 보다 보니까 굉장히 좀 기대치가 저도 컸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 수학 공부하는데 집중을 못하는 모습을 보니까 어머님의 마음도 좀 공감이 많이 되기는 했는데 결정적으로 세연이의 얘기가 이 2번 나온 얘기 있잖아요. 수학이 싫은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 뭔가 좀 애매모호한 표현을 했거든요. 왜 이런 마음을 갖게 됐을까? 그 마음이 더 궁금해져요. 네, 딱 봐도 수학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복잡해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수학을 싫어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좋아는 하지만 문제풀이를 하기는 싫고 또 어렵지는 않으면서도 틀리면 속상하고 게다가 이제 다른 것에서는 사실 꾸중 들을 일이 전혀 없는 친구였어요. 네. 그런데 수학 공부에 있어서는 엄마와의 뭔가 슬펐던 안 좋았던 기억도 그럴 수도 있고 있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수학이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고 않고, 이렇게 예. 대답을 한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수학에 대해서 흥미를 잃게 됐는지 몇 가지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어렸을 때는 교구로 활동을 했다고 했어요. 좀 쉽게 접근을 했겠죠. 네, 세연이가 특히나 뭐 로봇이라든지 아까 탑 만드는 거 네. 보면 손으로 만지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인데 갑자기 문제집이나 학습지로 공부를 하다 그래요, 보니까 맞아요. 네, 지금부터 세연이의 흥미를 자극할 만한 그런 스타일의 학습으로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사고력 수학도 어렵지만은 뭔가 성취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로봇 네. 만들고 이런 것도 딱 만들었을 때의 성취감이 있잖아요. 이렇게 도전 정신을 이렇게 이끌어낼 수 네. 있는 그런 문제를 제공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수학에 대한 무언가의 부정적인 인식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어머님께 혼났거나 아니면 표정이 엄마가 변하고 뭔가 언성이 높아지고 이러면 아이가 내가 이렇게 틀리면 안 되는구나 겁을 네. 먹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거 같아요. 왜냐면 저희도 개그할 때 막 개그 앞에 열심히 보여주고 있는데 PD분이 뭐야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얼굴 표정만으로도 이미 긴장해요. 아니 또 3분을 더 해야 되는데 그 이후부터는 기가 죽어서 연기가 안 되거든요. 이런 표정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 이렇게 네가 쳐다보면 어디 한번 해봐 이런 거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뭔가 어머님께서 기대치가 높으셔서 그런 리액션을 보이시면서 아이가 왠지 위축되고 엄마의 눈치를 보게 되고 이런 게 있지 않았을까라는 걱정이 돼요. 그러면 자신감이 떨어지니까 수학에 대한 흥미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네. 없죠. 네. 그러면 연산 실력을 포함해서 수학 실력은 어느 정도 되는지 저희가 또 점검을 해봤죠. 네. 일단 점수 나온 부분을 보면 모두 100점이 아니라 어머니가 살짝 놀라셨을 수도 있어요. 네, 지금 이제 90점, 100점 이렇게 나왔는데 잘했는데요, 뭐. 잘했죠. 아주 그럼요. 잘했습니다. 네, 틀린 것도 지금 7번 문제가 틀렸는데요. 7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기억을 풀어낸 것으로 봐서 디귿 리을도
분명히 풀 수 있는데 아마 건너뛰고 안 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약간 실수한 거죠. 지금 14번 같은 경우도 이제 베개 자리에서 올림을 실수한 건데 이 부분도 살짝 좀 실수로 받아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실수한 것만 제외하면 엄마가 걱정하는 그런 연산 부분도 무리 없이 잘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게다가 이제 서술형 문제까지 어려움 없이 잘 풀고 있거든요. 이제 공부라는 것이 지금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에서는 지금 학년에 맞게 그 개념을 정확하게 완벽하게 이해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중요해요. 장기적으로 보면 나중에 중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그때 상위 몇 프로가 중요한 거지 그래요. 현재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충분히 지금 세연이 잘하고 있거든요. 네. 네, 어머니 혹시 그 기대치에 의해서 세연이가 나는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그런 부분만 좀 고려해 주신다면 훨씬 좋은 성과가 나올 것 같아요. 일단 여기까지 봤을 때 어머님이 저희한테 고민 신청을 해주셨던 그 고민 연산이 많이 뒤처지고 있어요. 이거는 좀 사실과는 거리가 있는 것 같긴 해요.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좀 실력은 있어 보이고요. 현재 충분히 초등학교 3학년이 지녀야 될 어떤 연산 능력에 충분히 갖고 있거든요. 오히려 네. 연산 실력이 평균 이상이라는 건 확실합니다.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어디다 더 초점을 맞추셔야 되냐면 수학 흥미 유지가 네.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좀 기대치를 좀 낮춰주시고 연산 위주의 학습에서 좀 다양한 문제,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좀 풀 수 있도록 뭐 문제집 종류도 좀 바꿔주신다든지 공부 방법을 다양하게 좀 시도를 해보신다든지 이렇게 해서 어떤 수학은 좀 재밌는 과목이야, 그래도 해볼 만한 과목이야, 이렇게 좀 생각을 바꿔주시는 게 지금은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러면 그렇게 바꿔주시려면 어머니께서 먼저 세연이가 어떤 상태인지 옆에서 제대로 정확하게 관찰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뭐 연산에 어떤 집중하시지 마시고 결과에 집중하시지 마시고 어떤 과정이 좀 부족한지 어떤 부분을 더 재밌어 하는지 혹은 또 힘들어 하는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판단하셔서 나중에 지도하시는데 참고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아, 근데 뭐 사실 저 정도 성적 딱 나오면 저 성적 받고 내가 집에 가잖아요. 그러면 네. 저쪽 골목에서부터 그 기름 냄새가 막 날 것 같아. 전 부치고 계시잖아요. 전 부치고 계시잖아요. 네, 고기 구우시고. 동네 잔치하고 내가 봤을 때 아주 훌륭하게 잘하고 그래요, 있는데 그래요. 어머님이 내가 보니까는 그 머리에 새치는 없는데 기대치가 많이 있는 거야. 기대치가 엄청 잘하고 있을 거야. 보세요. 네. 네, 수다학 평가 결과도 그렇고요. 그리고 연산 실력, 선생님들이 인정하는 그 연산 실력도 그렇고 지금 아주 잘하고 있다고 하니까 어머님 걱정 놓으십시오. 대신 지금 제일 시급한 것은 바로 수학에 대해서 좀 떨어져 있는 흥미, 수학에 대해서 좀 한껏 밑으로 떨어져 있는 집중력을 좀 이렇게 다 좀 북돋아 주는 게 제일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떤 학습법을 추천하세요? 네, 일단은 전반적으로 학습 능력도 굉장히 뛰어난 친구고요. 수학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굉장히 있는 친구라고 보여집니다. 게다가 이제 만들기를 좀 좋아하는 세연이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교구를 활용해보면 어떨지 되게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집에서 문제집만 풀고 있잖아요. 지금은 조금 흥미를 더 끌어내야 되다 보니까 초등학교 졸업 때까지는 이게 이제 중고등학교에 들어가면은 별로 많이 도움이 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까지는 다양한 교구를 이용해 보셔도 좋아요. 뭐 예를 들면은 지금 3학년이니까 연산과 관련해서도 큐브 이런 거 있잖아요. 아이들. 네네. 그런 큐브를 이용해가지고 연산을 표현해 보는 거. 블럭을 이용한다든가 네. 뭐 이런 것들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이제 시간을 공부하는 단원이 있어요. 그럴 때는 직접 시계를 이렇게 분침 초침을 돌려가면서 직접 보면은 이 아이는 더 많은 흥미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인터넷 강의를 좀 추천해 보고 싶어요. 세연이의 그래요? 경우에. 네, 왜냐하면 문제집으로만 공부하는 것에 아이가 약간의 지루함을 느끼는 것 그럴 수도 같으니까 있겠네요. 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공부를 하고 또 혼자 하는 게 아닌 느낌이 있잖아요. 네네. 그때는 이렇게 대답도 해볼 수 있고 하니까 좀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거고 뭐 인강도 부담스럽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매일 30분 정도 학교 진도에 맞춘 정도로 이제 부담스럽지 않게 재미있게 공부해 보는 거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인강 관련돼서 문제집을 풀어보는 것도 꼭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둘이 연계시키면 아이가 문제집 푸는 데에 대한 것도 부담을 좀 줄여서 그럴 수 있겠네요. 네, 학습 습관이나 이런 것들도 더 좋게 자리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네. 예상됩니다. 동생 태블릿을 이렇게 쓱 하고 이제 본인이 볼 수 있는 걸 한번 만들어도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공부 시작을 잘 못하고 민기적거리다가 뭐 겨우 시작해도 30분 이내로 좀 끝나고 그러는 걸 보면 어떤 세연이 공부 어떤 양이라든지 내용이 세연이의 흥미를 끌어당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렇네요. 좀 확실해 보여요. 그래서 연산의 경우는 이제는 좀 반복 학습에서 좀 벗어나셔서 진도에 맞춰서 하루에 몇 문제씩만 풀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해야 되는 것은 어떤 정확성이라든지 개념에 집중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예, 서점에 가서 역사책도 사고 그러잖아요. 네. 역사 좋아한다고 하니까 더불어 수학책도 하나 사가지고
뭐 사고력 혹은 뭐 창의력 문제들이 여기서 많이 나와 있으니까 자기 마음에 드는 걸로 골라와서 좀 풀어보면 좋겠습니다. 요새 그 TV에서도 왜 문제적 땡땡 그 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창의력 문제, 사고력 문제를 어떻게 지도해야 되느냐,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이런 그래요. 질문을 많이 네. 받습니다. 그런데 그 출연자분들이 하는 과정이 바로 그 수학적 공부하는 사고력인 방법이에요. 거잖아요. 어떤 거냐면 어떤 난이도 있는 문제를 주어졌을 때 혼자 못 푸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슬쩍 남의 거 보면서 그런 아이디를 딱 그거 잘해요. 얻어요. 세월이 전문이잖아요. 네, 쓱 보는 거. 그러니까 하나의 아이디어를 얻어서 그걸 접근하고 그리고 같이 모여서 해결하고 그게 브레인스토밍의 어떤 일종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조차도 수학적 경험이기 때문에 저는 누군가 함께 그런 걸 해주신다면 어머니도 괜찮고요. 다른 분도 괜찮고 하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문제도 풀고 문제를 푼 다음엔 아, 이 방법이 더 좋았는데 이게 더 짧게 할 수 네. 있었는데 야, 이게 더 시간이 더 적게 걸린 방법이었는데 이런 바로 피드백이 수학적 사고를 엄청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면 매우 좋습니다. 제가 보니까 어머님이 더 가능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아까 이 채점하면서도 어머님이 직접 문제를 푸셨던 걸로 봐서는 어머님이 수학적 사고력 발휘하는 걸 즐겨 하시는 분이에요.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비난 금지입니다. 그러니까 네. 어떤 엉뚱한 얘기를 그렇죠. 하더라도 너 너무 잘했다 이렇게 막 푹푹 칭찬을 해주시면 아마 뿌듯해하면서 수학의 재미를 알아가는 그런 계기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오늘 어머님이 저희의 이런 얘기를 들으시고 아니 우리 집에 진짜 나는 너무 고민이 많은데 왜 자꾸 나가 기대치가 높아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면서 어머님이 좀 억울한 마음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머님을 위한 조언도 저희가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세연이처럼 뭔가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집중을 잘하는 친구들은 칭찬이 가장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지금 기본적으로 막 기대치 높은 걸 티를 안 내고 계시지만 표정으로 부정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라도 조금 예전에 못했던 걸 잘하게 되면 칭찬하는 거. 네. 그러니까 칭찬거리를 일부러 찾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아까 사고력 문제 어머니랑 같이 풀어보라고 했잖아요. 네. 어머니도 그런 문제 푸실 때 엄청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같이 풀면서 그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을 즐길 줄 알게 된다면 아마 세연이의 수학적 실력은 상당히 높아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직접 예전에 가르치셨다고 하셨는데 가르치면서 이제 스트레스를 줬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같이 하는 거죠. 네. 서로 주고받으면서 옆에서 이렇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까 세연이가 이렇게 계속 물 마시러 나오고 동생 뭐 하나 나오고 이랬잖아요. 그럴 때 나온다고 뭐라고 꾸중하지 마시고 같이 들어가서 책을 함께 보시는 네, 거예요. 네. 그러면 자꾸 바깥으로 이렇게 관심 가는 게 엄마가 옆에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좀 바깥으로 나가는 걸 그 흥미를 조금 떨어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집중해서 공부를 할 수 있고요. 지금 현재 세연이에 대한 걱정이 너무 많으시다면 좀 내려놓으시고 수학을 함께 즐기자 우리. 그래요. 세연이가 수학을 싫어하는 애가 아니거든요. 근데 좋기도 싫기도 이런 감정이 아니라 재밌어요. 이런 감정만 나온다면 네. 성공하시는 겁니다. 재미있게 함께 즐기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건 이렇게 같이 풀어보세요라고 하면 어머니가 훨씬 더 열심히 푸셔서 어머니가 똑똑해지실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해요. 저는 한 가지 좋은 방법은 아까 알아서 먼저 들어가라 나오기 전에. 아, 그러니까 그래요, 동생도 그래요. 먼저 형방 들어가 이때쯤 나올 때 됐는데 들어가면서 형 나 지금 이거 보고 있어. 동생을 출장을 보내요. 먼저 배움방에. 보고 너 엄마도 시간 보고 이때쯤 물 마시러 나올 때 됐구나 먼저 물 갖다 주고 하면서 책상에서 묶어 놓는 거죠. 나오지 못하게.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생각해 본 거는 이제 그 우리나라도 축구를 하게 되면 골을 누가 할까 하다가도 손흥민 선수나 이렇게 좀 유명한 선수, 잘하는 선수한테 뭔가 기대를 하잖아요. 세연이가 잘하기 때문에 어머니가 그래요. 이게 맞아요. 기대가 크고 기대치가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슬기롭게 내가 잘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이겨내야 됩니다. 네. 그래요. 저는 아이 가진 엄마 입장에서 어머님의 마음이 너무 이해가 돼요. 아이가 잘하면 잘할수록 부모의 마음속에 이 기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내가 기대하는 마음이 클수록 내 아이 마음속에 부담감도 커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내 아이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오늘부터 기대치 조금 내려주시기 바라요. 우리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키도 컸으면 좋겠고요. 더 빨리 달렸으면 좋겠고요. 공부도 더 잘했으면 좋겠죠. 이게 아마 다 똑같은 부모 마음일 거예요. 하지만 우리 아이가 마음속에 힘듦이 없을 수 있도록 부모님이 옆에서 더 많이 응원해 주시고 더 많이 격려해 주시고 무엇보다 아주 많이 칭찬해 주시는 게 가장 큰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하루였습니다. 저희 수학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풍성한 수학 이야기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수학 고민 있으시면 저희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